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으로 변화하는 직업이 주제인데요. 오늘은 인공지능 교육을 현장에서 하고 계신 교수님과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간략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로 있고요. 요즘 새로 생기고 있는 AI 융합교육 전공 주임 교수를 또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교육을 어떻게 바꿀까 하는 연구를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영도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호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용 인공지능 개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지금 교육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석성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홍지연이라고 하고요. 현재 초등컴퓨팅 교사협회에서 인공지능 관련한 교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구에서 왔고요. 최근에 발표된 정보교육 종합계획의 초등 분과를 같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랑 같이 인공지능 교육과정의 틀을 같이 잡고 있습니다. 이정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김태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인공지능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변화하는 직업인데요. 최근에 카페에 갔더니 로봇이 커피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맞아요. 요즘 커피를 내려주는 로봇이 상당히 이슈인데 국내에서도 이런 로봇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교무실이나 연구실에도 이런 커피 로봇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커피 로봇이 타주는 커피 맛은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선생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정말 열심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불평 한마디도 없는 이런 직원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사장이라는 입장에서 어떠실 것 같아요? 뽑고 싶으신가요? 네, 제가 사장이라면 저는 무조건 뽑을 것 같아요. 예, 사장님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직원일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좀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만 있다면. 네. 그러게요. 저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뽑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다, 로봇이라면 어떠세요? 저는 인공지능 직원을 뽑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을 뽑아서 주로 노동력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단순 반복하는 그런 일자리 또는 그런 분야에 활용을 할 것 같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는 아무래도 사람 직원을 뽑아서 제가 채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을 거다. 다 뺏어서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라는 부정적인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그럼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나면서 오히려 새로운 직업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거다라는 긍정적인 어떤 전망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어떻게 보세요? 휴대폰을 한번 생각해 보면 10년 전만 해도 휴대폰과 관련된 직업들이 지금과 비교하면 정말 적었었는데 지금은 휴대폰과 관련된 직업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제 비슷하게 생각해 본다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직업도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동안 없던 다양한 니즈들이 오히려 폭발적으로 전 증가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는 직업들이 다양하게 생겨날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 때문에 직업이 점점 없어질 거라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 말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직업이 사라지겠죠. 하지만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은 할 수 없고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는 더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그런 일자리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기존의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요즘 인공지능이 직업의 세계로 들어온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도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네.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야구 경기를 살펴보는데요. 혹시 퍼펙트 게임이라고 아세요? 네. 네. 한번 다음에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이 자료를 보고 혹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면서 이 인공지능 심판이 이래서 필요하구나라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같이 경기를 보던 이제 신랑이 그러면 그 경기가 인간적이지 않아서 재미가 없다나 막 그러면서 서로 막 옥신각신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공정함을 생명으로 하는 이런 분야에서는 기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보니까 저 심판도 일부러 오심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질타를 받고 하니까 좀 안타까웠고요. 이런 직업에는 오히려 인공지능이 오는 게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운동 경기에서는 이렇게 심판의 오심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종종 일어납니다. 심판의 오심 때문에 메달을 놓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승패가 바뀌는 그런 결과도 나오게 되죠. 특히 야구에서는 볼과 스트라이크의 판정이 경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이 심판을 봤다고 해요. 인공지능이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를 판단하고 인간 심판은 뭐 하냐면 뒤에서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해요. 그냥 이어폰을 끼고 인공지능 심판이 콜해주는 그 내용을 그대로 말만 해주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어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그럴 때 심판의 역할이 마치 인공지능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꼭두각시 같은 역할, 이걸로 끝나게 된다면 사실상 균형 잡힌 어떤 AI 활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영역에서도 그렇듯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최종적인 판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좋은 의견이네요. 그럼 혹시 다른 사례는 없을까요? 혹시 페니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한. 네, 페니라는 어떤 음식점 직원이 있어요. 이제 크게 하는 일이 서빙하고 뒷정리하는 일을 하는데요. 아까 우리 교수님 하신 것처럼 이 페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율주행 서빙 로봇이에요. 이 페니의 능력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볼까요? 네, 음식을 쏟지 않고 정말 안전하게 서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복잡한 경로도 음식을 안정적으로 서빙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우유급식 할 때 이런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혹시 다른 사례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살펴봤던 페니 같은 경우는 단순히 물건을 나른다든지 그리고 주어진 알고리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기계가 대신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창조, 그러니까 글쓰기와 같은 직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기자인데요. 지금 AP통신에서는 워드스미스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자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 기자가 한 달 평균 얼마 정도의 기사를 쓰는지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하루에 한 개씩 쓰면 한 30개 아닌가요? 네, 저도 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살펴보니까 그보다 많은 한 100개 정도의 기사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워드스미스는 그보다 무려 12배가 많은 1200개의 기사를 한 달에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 기자 한 12명 몫이네요, 그죠? 네. 와, 1200개라니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혹시 인공지능화가 빈센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영국에 본사를 둔 전문 기술 컨설팅 기업인 캠브리지 컨설턴트가요, 2017년에 인공지능 화가인 빈센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이제 간단한 스케치만 딱 그려주면 정말 유명한 화가의 하품 그대로 본따서 정말 멋진 작품을 완성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더라고요. 더욱이 2017년에 구글에서는 인공지능 작곡가, 이번에는 작곡가예요. 작곡가 마젠타를 공개를 했습니다. 딱 4개 음표만 가지고요. 한 80초짜리 피아노 곡을 뚝딱 한 곡을 금방 만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정말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변화는 그러면 그동안에 인간만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영역을 점점 기계가 침범하고 있다, 이런 약간 위협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데이터가 상당히 많아지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발달하면서
그런 전문적 지식으로만 여겨졌던 그런 분야까지 인공지능이 벌써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기계는 사실 인간의 그런 육체적 노동만을 많이 대신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런 사람의 그 지능적인 그런 인지적 노동까지 대체해주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미국의 글로벌 금융회사인 JP 모건에서는요, 그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인공지능 변호사인 코인을 개발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 변호사가 1년 동안 계약서를 검토하는데 약 36만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약서 검토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업무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전문 직종이라고 여겼던 법조계에서조차 이렇게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러한 변화를 한번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20년 동안 전체 일자리의 반이 되는 6,4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단순 노동직들 또는 육체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들이 아마 사라질 것인데, 그와 관련된 일자리들 그리고 그렇게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많은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양극화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고숙련의 이런 일자리까지 인공지능들이 이제 점령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반복적인 직업에 대한 것들은 로봇이 많이 3차 산업혁명에서 직업을 대체해 왔는데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그동안에 전문직이라고 했었던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까지도 인공지능이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상당히 우리들 인간으로서는 위협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즘에 많이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winner takes all society. 결국은 승자가 다 독점하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루저로 변신하는 이런 격차의 시대,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는 승자 독점의 시대가 우려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교수님 말을 들으니까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차별화된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듯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일까요? 혹시 다른 입장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역사적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화가 많이 난 사람들이 망치를 들고요,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공장인데요. 그 사람들은 방적기계라는 기계를 상당히 증오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계가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게 혹시 러다이트 운동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난 영국에서 일어난 러다이트 운동인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러다이트 운동도 발생했지만 기계가 나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옷감을 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옷감을 짜는 일 대신에 옷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아니면 디자인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좀 직업이라던가 일의 형태가 바뀌게 된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네, 이런 역사들을 보면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공지능의 발전이 꼭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라는,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도 있겠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을 들으니까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모습을 어디서 봤었냐면 유명한 그 SF 영화 아이언맨 아시죠? 아이언맨에 이제 그 토니 스타크의 그 비서로 그 자비스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저런 게 있다면 인간과 인공지능이 시너지를 내는 존재겠구나. 그런 비서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자비스. 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네, 뭐 예전 영화를 보면 인공지능이 사람을 막 위협하고 세상을 막 지배하려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강인공지능적인 모습을 많이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영화를 살펴보면 사실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좀 돕는다든지 함께 공존하는 모습들이 많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방금 우리 김태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진 가능성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현명하게 활용을 잘 하기만 하면 인공지능과 공존하면서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로 제가 회계사 직업을 한번 예로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회계사라는 직업은 수를 다루고 반복적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정말 사라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사라질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말하기를 회계사라는 직업이 물론 단순한 회계 업무는 인공지능이 대신 할 거지만 좀 더 복잡한 회계 업무라든지 혹은 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러한 모습은 이미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인공지능은 인간의 실수를 좀 줄여주고 수고를 덜어주는 쪽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덕분에 사실 사람의 그런 업무 능력이 획기적으로 이제 높아질 수 있었던 거죠. 네, 실제로 한 의류회사에서는 인공지능이 여러 데이터를 모아서 옷을 디자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디자인해준 여러 가지를 인간 디자이너가 보고 가장 좋은 옷이 무엇일까, 가장 좋은 디자인이 무엇일까를 인간의 직감으로 선택을 했다고 해요. 그 결과 그 옷이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사람이 도움받고 그리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본 기간이 있는데 이 시장 조사 기간에 따르면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없어질 직업보다 오히려 생겨날 직업이 더 많다고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없어질 일자리를 180만 개, 그에 비해서 새로 생겨날 직업을 오히려 더 많은 230만 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더 많아지네요. 네, 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소설가들이 글을 직접 쓰실 때보다 워드 프로세서가 생기니까 더 많은 창작품을 만드시는 이런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좀 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일을 할 때 이런 기술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과도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그 영역들, 창의적인 어떤 역할, 그리고 윤리적인 판단, 특히 사람에 대한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의사처럼 인간의 생명이나 윤리와 이제 바로 연관이 되는 그런 분야에서는 100%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 생명의 위협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빠르게 진단을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마지막에 의사가 하도록 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예가 있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정리해서 어떤 상황을 진단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기를 절제하라 이런 판단을 이제 내려준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실 때는 약물로도 충분히 치료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만 의존할 때 생기는 어떤 허점이나 인간에 대한 배려 이런 문제들은 역시 사람들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상대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많이 쓸 것 같은 기업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시장을 분석해서 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는 할 수 있겠지만 최종 결정은 아마 사람이 또는 경영진들이 직접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기술로 변화할 직업을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사람이 편해질까요? 힘들어질까요? 저는 편해진다의 한 표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이 좀 힘들어하는 분야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로 사람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한 표를 더 던질 건데요. 그냥 뭐 쉽게 생각을 하면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좀 보조하는 보조 인공지능 교사가 같이 있으면 훨씬 더 일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편해진다로. 그렇죠. 우유도 나눠주고 그죠? 그럼요. 네. 저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서 그리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있어서 그쪽으로 한 표를 던지는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적응을 해 가야 된다. 적응을 해가면서 점점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인데 편해질 거다라는 거에는 동의하지만 편해지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또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인공지능이 못하는 인간만의 고유한 창의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좀 노력해서 우리가 길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아요. 그 선생님 입장에서 그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역량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교수님, 선생님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자꾸 뺏는 로봇한테도 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논의 중이라고 해요. 네, 기계세를 이제 매겨서
기계로부터 세금을 받고 사람들한테 이제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지금 논의 중입니다. 로봇이 세금을 많이 내주면 정말 좋겠네요. 맞아요. 세금 내느라 너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번 토론 주제가 많은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연수 내용을 정리해줘. 음식점 서빙, 커피 바리스타, 기사 작성, 운동 경기 심판 등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는 직업들은 결국 기계와 인공지능이 그 직업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협업하는 인공지능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수고를 덜어주고 실수를 줄이는 쪽으로 사용되며 인간의 업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직업이 변화하면서 사람은 창의적인 분야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결정 등에 더 신경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으로 변화하는 직업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문제점 바로 알기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